정권이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인데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윤건희 정권이요? 네, 윤건희 정권. 네, 맞습니다. 제가 피켓을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문체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얘기는 뭐 공개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 있고,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 트럼프 정권이 이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여기에 창관단을 파병하겠다. 그리고 국정원에 신문단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제정세를 모르는 정말로 단순한 정권이고 유럽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와서 한반도에 전이시키겠다고 하는 정말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어떻게 지켜온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어떻게 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온 발전입니까? 다시 이 정권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고 국민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번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넘겨야겠습니다. 제가 이번 문체위에서 활동하면서 저희 문체위원들과 모두 함께 김건희 국감이 되도록 했던 일, 저희가 국정운영 어디에도 김건희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문체위에서 밝힌 일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의 황제 관람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잊혀진 것 같아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정책방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KTV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방송 채널 중에 하나고 문체부 산하의 방송원입니다. 방송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이 방송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을 대행하는, 그리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홍보 역량이 부족한 것을 영상의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직원도 100명밖에 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방송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영상 소스들을 각 부처에서 받아서 이렇게 송출하는 방송원입니다. KTV 보시면 연합뉴스 TV와 YTN 사이 정도 어디에 이렇게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좀 채널이 번호가 좀 다르긴 한데 KTV의 사장으로 가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동아일보 출신의 하종대란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혁이란 분이 MBC 출신인데 이곳에 방송기획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넘버 1, 넘버 2였는데 이분들이 이 작은 조직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 분은 출마하고 싶어서 공천을 받아야 되겠고, 또 한 분은 내가 누군데 여기 방송원에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난 용산으로 가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자기들이 방송 제작이라는 걸 하지 않는 방송원인데 KTV가 생기고 2007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처음으로 8,600만 원의 거액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게 작년 10월 31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묵는 관저에서 관저마당입니다. 관저마당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5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입으시고 편하게 가족들과 보내는 곳이어서 거기는 가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의 친인척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적으로 만찬하시기 위해서 들어갑니다만 대통령 완전 철저하게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도 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을 지금 문화관광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작년 10월 31일 날 이런 공연을 준비합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8,600만 원짜리 국악 공연을 준비하고 명분은 다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 결정이 있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민 염원을 모으겠다라고 생방송이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KTV가 8,600만 원의 첫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람을 할 공연을 준비합니다. 약 20여 명의 아주 국악 명인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 본인들은
녹화 중계였기 때문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 자리에 김건희와 김건희 수행팀이 가게 됩니다. 이 자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명의 남자들이 뒤에 보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문화체육비서관 그리고 전직 문화체육비서관 이 두 분이 지금 문체부의 기조실장 그리고 소통실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에 김건희 여사 바로 왼쪽 오른쪽이죠. 이 사진을 보면 있는 분은 장용석이라고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앞에 머리 하얀 양반이 아까 얘기했던 KTV 하종대 원장입니다. 이러한 방송 공연이 김건희의 단독 공연으로 진행이 된 것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이것을 처음에는 KTV가 온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여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뒤졌어요. 뒤졌더니 그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왔네? 라고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이분들이 KTV 오셨는데 공연 중간에 끝날 때쯤 왔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공연 시작하자마자 직후에 와서 공연 끝까지 관람을 다 했다라고 밝혀졌고요. 나중에 알려진 것은 저희 국정감사에서 이 공연이 무려 한 달 반 전에 대통령 비서실과 그리고 KTV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회의도 하고 실무점검도 하고 2차례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하려고 6만 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했던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취재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공연은 원래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비공개로 관람객 없이 했던 행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행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밝혀낸 성과 중 하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이 하종대라고 하는 그 당시의 KTV 사장은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2달 뒤에 사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의 부천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용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선임 행정관은 이 공연이 끝난 뒤에 문체부 산하의 국립박물관 재단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임행정관이 둘이 있었는데 이 신수진이라고 하는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 공연장에 같이 있고 준비를 했었는데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영전해서 지금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최재혁 당시의 KTV의 방송기획관은 이 공연이 10월 31일 날 끝났는데 그로부터 열흘 뒤인 11월 10일 당시 대통령 홍보기획과 비서관으로 내정 발표가 납니다. 저는 이 최재혁 비서관을 제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3번이나 해서 안 나와서 저희 위원회 의결로 아마 고발을 하게 될 텐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칠상시 핵심입니다. 핵심인 분이고 이분이 이 행사의 거의 전 과정을 기획했던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한테 이제 검증 업무를 하게 되는데 청와대 내부의 비서관이 다른 비서관으로 이동할 때는 한 보름 정도면 검증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기본 조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외부 인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최하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2달 정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재혁은 이 공연 끝나고 열흘 뒤에 내정 발표가 납니다. 그 얘기는 최재혁은 이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 공연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혁이 들어온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용산 대통령실과 같이 현장 답사도 하고 2달 전부터 기획을 해서 이 행사를 만들었던 것. 그래서 지금까지 KTV가 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었고 김건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정책 야망이 있었던 출세욕이 있었던 하종대, 최재혁, 정용석, 신수진 등이 공모해서 벌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공연 하나로 국고 8,600만 원, 국민의 피 같은 혈세 8,600만 원이 낭비됐던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 저희 문체위가 이번 과정에서 밝혀낸 진실입니다. 저희 문체위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김건희의 오른쪽에 명태균이 있고 그 다음에 최재혁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 내에서는 실상시 중에 최재혁 비서관이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형입니다. 실제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명태균은 제가 뭐 입이 아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김건희의 영적 보좌와 그리고 신기 보좌를 하는 두 명의 보좌관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재혁 비서관이 하도 출석 안 해서 저희가 증인 채택을 하고 갔는데 본인이 요통 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했다고 해서 병실을 알려달라고 할 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 신관 별관 다 뒤져가지고 이제 병실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서 이게 언제냐면 본인이 입원했다라고 하는 날로부터 열흘 후입니다. 그리고 이날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어서 수술은 아니고 시술인데 아시겠지만 병원에 시술 받으려고 열흘 전부터 입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 환자도 이틀 전에 입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복대만 하나 차고 있고 옆에 닌겔병 보이는데 닌겔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아마 뭐 그 전 시간이든 아니면 당일 아침이든 그 전날 이렇게 아마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은 저희가 국민은 윤석열을 뽑았을 때 국정 통치는, 국정 운영은 그 배우자인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농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사기에 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권인지 김건희 정권인지 헷갈린다고 하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고 그것들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차근차근 밝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7%짜리 정권, 10%대 중반의 정권 이제 저희가 2년 반 동안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끝내고 김건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민주당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손잡고 같이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정 파탄,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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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